안녕하세요.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20년 이상 LA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오신 남승현 대표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동산 PD 남승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한지 한 20여 년이 벌써 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계속 상승을 하다가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남 PD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요즘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뭐, 그렇죠. 그, 네. 뭐 이런저런 굉장히 불확실하죠.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보게 되면 관세가 올라가면 음, 건축 자재가 올라간다. 라고 그렇죠. 보고 건축 자재 값이 올라가면 신규 공급이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내가 투자를 해서 값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월마트에 가면 10불에 사는 걸 15불에 만약에 산다. 그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또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아서 투자자들은 살짝 좀 워칭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게 그래도 딜을 할 수 있는 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50만 불에 나온 거를 뭐 한 140만 불에 살 수 있다라든가 그런 룸을 보는 게 있는데 네, 한마디로 제가 이걸 딱 설명을 하자면 빈익빈 부익부다. 아, 없는 네. 사람은 집값도 오르고 이자율도 올라서 사기가 힘들지만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물건들을 사들이고 있는 정말 이렇게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캘리포니아는 세 개로 나눠져요. 북쪽에 있는 노던 캘리포니아, 중간에 있는 중가주, 뭐 이렇게 남가주 있는데 남가주라고 얘기하면 서든 캘리포니아 6개 카운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근데 LA 카운티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상당히 많이 움직여요. 말씀을 그렇죠. 하신 것처럼.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 부동산 가치의 움직임이 물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근데 그 내면에는 치안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LA 다운타운을 DTLA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텐트촌이 많아요. 그렇죠. 요새 홈리스. 너무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왜냐면 홈리스가 돈이 없어서 홈리스이기도 하지만 사실 드럭을 하신 분들이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치안의 문제, 안전의 문제 때문에 좀 더 오렌지 카운티로 많이 내려오게 되고 예전에는 LA에 사시던 젊은 분들이 막 이렇게 놀러 다닐 때 많으니까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녀가 학교 다닐 때 때문에 내려왔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지사들도 거의 대부분 LA 한인타운에 있는데 요즘은 오렌지 카운티에 거의 다 지사를 설립하고, 네. 결국엔 그러면 투자와 정착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최근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피디님이 좀 구입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알고 보니. 그렇죠. 주로 이제 어느 지역에 가셔서 구입을 하시고 또 구입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렌지 카운티가 아무래도 조금 더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LA 카운티 한 2, 3이면은 그 오렌지 카운티에 7, 8 정도로 상당히 편중돼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얼바인을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얼바인의 장점은 깨끗해요. 정말 가서 보면 It looks good, beautiful, 뭐 이렇게 정리정돈이 막 잘 돼 있고 생활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비교하더라도 바로 위에 있는 플러튼하고 한 3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퀘어피트당 뭐 플러튼은 650불이면 여기는 950불 그렇죠. 가까이 돼 있다 보니 거기에다가 HOA 비용 나가고 멜로루즈 비용이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거면 플러튼에 하시고 거주를 할 거면 그래도 환경이 좋으니 얼바인을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저는 뉴포트 코스트
네, 거기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부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50 밀리언, 뭐 20 밀리언까지는 아니어도 한 500만 불 정도면은 뉴포트 코스트에 좋은 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 세이지 힐이라고. 네. 네. 그런데 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프로핏이 좋아요. 똑같이 뭐 코로나 때 21년 내에 네. 뉴포트 코스트는 300만 불에 샀는데 지금 700만 불이에요. 오, 몇 근데 년 사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 4년 사이에. 근데 그렇죠. 얼바인은 만약에 내가 200만 불에 샀다 그러면 7만 300에서 350 많아봤자 네네.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달라요. 최근에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미국에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님도 오셔서 또 설명회를 많이 세미나도 하시고 최근에 고객분들이 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도를 보이는 어떤 유형이 어떤 거예요? 유형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네. 이게 거주 목적이냐 아니면은 투자 임대 목적으로 투자 목적이냐인데 이제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뭐 한 300만 달러 아래쪽이면 주택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 이상이면은 이제 커머셜 쪽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공동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근데 플리핑을 하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플리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약간 애매한 분위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플리핑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다 달라서 프로퍼티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주택을 많이 하세요. 가장 가깝게는. 왜냐하면 송금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커머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크게 회사를 설립을 해서 커머셜 하는데 커머셜은 웨어하우스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게 네, 보세요? 아파트나 커머셜. 지금 이제 네. 공실이 많아서 오피스. 실제 오피스 공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웨어하우스 쪽으로 권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음. 팬데믹 이후에. 그러다 보니 오피스는 좀 공실률이 높아졌고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로 컨버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캘리포니아는 왜냐하면 임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오피스를 컨버전하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는 수요가 굉장히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다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존에 들어가서 FBM을 하면 35%를 내야 되니까 내 네. 걸로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물류 창고도 왜 여기 오면 공유 오피스처럼 공유 창고, 물류 창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커머셜 쪽으로는 어떤 걸 또 권하세요? 상가도 좋아요. 근데 상가는 굉장히 지역적인 요소를 매우 매우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 진짜 상가는 좋기는 한데 좀 캡 레이시 높다고 하는 것보다는 공실률이 낮은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향이 다른데 예, 인컴 소스가 중요합니다. 테넌트가 누군지에 따라서. 투자 및 고객분들 보면은 이제 스타벅스가 입점에 있는 건물을 주로 이제 매입을 해서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익률이 낮죠. 그렇죠. 예, 네. 3%에서 많아봤자 3.5%인데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타벅스가 안정적이긴 한데 을하고 갑이 좀 바뀌죠. 그렇죠. 예, 그리고 누가 그 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전에 AT 안테나 하는 그런 통신 회사가 들어갔는데 건물을 사서 10년 동안을 묶어놓은 거예요, 렌트비를.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건물값이 안 올라갑니다. 아, 네. 왜냐면 건물값을 정하는 거는 인컴에 따라서 건물값이 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용은 올해 2,000불에 들어갔어. 네. 그럼 5%가 오르면 그 다음에는 2,100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걸 네. 2,000불을 10년 동안 묶어놓으면 이게 계속해서 못 올라가니까 건물값을 캡레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건물값이 내가 100만 불에 놨으면 20년 후에도 1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겠네요. 그 CPI 기준으로 매년 올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커머셜을 사더라도 임대를 굉장히 테넌트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 계약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초보 투자자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행기를 처음 타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사실 자주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한국에서 미국에 가서 투자할 때는
좀 목적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주 네. 목적인지 투자인지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지 거기에 따른 솔루션으로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잘 모를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올바른 정보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미국 부동산은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계약을 해서 계약서 네. 쓰고 뭐 하면은 컨틴전시라는 게 있어요. 그 컨틴전시가 뭐냐면 조건이에요. 왜 영주권도 하다 보면 컨틴전시 조건이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도 계약을 하다 보면 컨틴전시가 있는데 그 컨틴전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융자, 대출이 안 되었을 때 맞아요. 내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바이어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세이브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계약금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감정. 이 집값이 100만에 내가 샀는데 100만이 되느냐 80만에 되느냐에 네, 따라서 내가 돈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스펙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을 하셔야죠. 보면 네. 신체 검사를 하듯이 이 집에 대해서 뭔가가 하자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2차 딜을 하거든요. 협상을 해요. 근데 그 딜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 계약을. 그래서 그 세 가지 컨틴전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내 리얼터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차이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하고 등기 내고 또 모기지 대출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부동산 거래를 한 케이스를 끝나면 서류가 3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3장이더라고요. 저렇게 할 수 있어. 대단한 걸. 너무 복잡해요. 미국 부동산을 할 때. 근데 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반면에 독소조항도 너무 많아요. 예외 조항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 에스크로우가 있어요. 에스크로우 제도는 사실 캘리포니아에만 있어요. 네. 다른 주는 변호사들이 해서 하는 건데 같은 거지만 변호사가 하느냐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하느냐의 차이고, 에스크로우는 뭐 제3자 역할을 바이어와 셀러의 그 중간적인 금융이나 이런 서류를 대신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이틀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보험을 되게 많이 들잖아. 뭐 자동차 보험도 들고 생명 보험도 들고, 이 모든 보험들은 뭐예요? For future예요. 미래를 위해서요. 네. 근데 타이틀 보험은 과거를 위한 보험이에요. 한국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만약에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모기지 비율이 뭐 정해져 있나요? 이민하고 관련을 얘기를 하자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외국인일 때는 외국인 융자를 받을 때는 크레딧 리포트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영주권이 나오면 크레딧 리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돼. 한 막 3년, 2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크레딧 그래서 쌓아야 되니까. 예, 네. 우선은 외국인 융자를 하는데 그때는 30% 정도 다운 페이먼트를 하면 되고, 소득 증명도 한국에는 소득 증명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훨씬 외국인 융자 받기가 더 쉽다. 근데 뭐 모든 모계지 은행이 하는 건 아니고 외국인만 하는 데가 있고요. 네. 네.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이민 수속을 밟다 보면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수속 기간이 그쵸. 가거든요. 네. 그러면 앞서서 미리 부동산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영주권 받으시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러네. 네,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아시는 분 고객도 먼저 집을 사셨어요. 누군지 알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 30% 이상 프로핏이 생겼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영주권 나왔다고 막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자녀가 학교로 간다면 그 지역에 집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간다 그러면 일단은 예산에 맞게 투자로 사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달러를 갖고 있으면 100만 달러에 얼마이는 못 사더라도 뭐 다른 지역에 사서 돌리다가 나중에 2, 3년 후에 왔을 땐 팔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 같아요. 네. 최근에 저희한테 법인 설립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LLC를 통한 부동산 취득을 의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남편님의 경우 지금 어떻던가요? 개인으로 네. 하시는 분도 있고 LLC로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일단 투자라면 LLC를 좀 더 권유를 드려요.
그 이유는 이유는요? 예, 임대소득을 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면세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기라 그러죠. 미국에도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내야겠죠. 취득세는 네, 없습니다. 네, 취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유세라고 재산세라고 그러는데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2%가 넘어가는데 맞아요. 네. 캘리포니아 평균 1.25%니까 굉장히 낮고 그걸 매년 내야 되니까 물론 세금 공제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 때 양도소득이라는 게 생기는데 내가 레지던스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 면제를 해주지만 이제 그거 보다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100만 달러에 사서 이게 150만 달러가 됐어요. 그럼 50만 불이라는 캐피탈 게인이 생겼잖아요. 양도소득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다시 150만 달러짜리 다시 사게 되면 예. 집을 사든 상가를 사든 어쨌든 그 내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프로퍼티를 사면 이 50만 불을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고 유예를 받아서 그대로 그냥 재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겠네요. LLC 설립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네, 네. 어차피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그렇죠. 양도하면 다시 가져와서 양도세를 한국에서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LLC를 네. 많이 아마 의뢰를 네, 할 겁니다. 네, 예, 네. 그렇게 그래서. 되면 뭐 이제 법인의 EIN 넘버를 받아서 이제 그냥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좋아지니까 LLC를 요즘 굉장히 좋아라 하죠.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거나 이민을 가시거나 이분들한테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유의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제가 거의 한 30년 전에 이민 갔을 때는 공항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정해진다고. 근데 요즘 워낙 정보가 방대하다 보니 네. 그런 말이 정말 있었나 할 정도로 없어졌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올바른 정보가 아닌 정보를 주셔서 호도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우리가 라이센스 넘버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명함을 드리면 그러면 라이센스 넘버를 좀 보시면 이분이 경험이 있다 없다라는 게 있으시고 또 사실 리얼트를 누굴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지역도 알아야 될 것이고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 가서 그게 누가 잘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라이센스 넘버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실적이 있는지 또는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지금 대표님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을 막 이렇게 주신 것처럼 조금 공부를 해서 질문지를 좀 적어서 크리티컬하게 정말 궁금한 걸 물어보셨을 때 그 대답이 좀 더 정확도 높게 나오는 분이면은 믿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가 사실 좀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안 들어와요 라든가 뭐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집이 거의 정크가 됐어요 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내가 막 당장 투자해서 당장 벌어들인다 이런 거 보다가는 우리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옷 하나 살 때도 그냥 사는 거 아니듯이 조금 둘러보고 사람을 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전문가죠. 네, 그렇죠. 정말 전문가. 그래서 경험이 많은 네. 우리 모두 다 이제 20년 이상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이주 같은 경우에도 뒤에 그 네트워크가 그동안 필요한 게 이렇게 걸러져 와서 필터링을 해서 있는 거고 네. 부동산도 하다가 보면 변호사, 회계사 이게 다 그렇죠. 필터링이 돼서 제 옆에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는 게 고객들한테 그 이득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은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뭐 갑자기 저 은행을 해 뭐 이게 아니잖아요. 남편님 오늘 저희 구독자들한테 너무 좋은 정보 주셨고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기 국민이주 구독자님들과 만나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갑고요. 제가 김지영 대표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게 보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믿을 만한 게 참 저는 가슴에 와닿아서 오늘 이 자리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저도 매우 네.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님.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